자, 이제 네 번째 달의 운동에 대해서 먼저 볼게. 일단은 여기는 달의 특징에 대해서는 내가 좀 뺐어. 일단 그 수업 관계, 그 시간 관계상 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이 없이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달의 특징에 대한 부분은 빼고 일단 달의 운동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 일단은 달의 공전을 먼저 볼 건데, 달은 있잖아, 지구 주변을 돌고 있지.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 물론 자전도 하고 있겠지만 자전은 좀 이따 같이 보고, 일단은 공전 먼저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할게. 자, 달이 공전하는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달이 공전하는 방향은 우리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공전을 하게 될 거야. 자,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이 방향은 반시계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달의 공전 속도는 중요한 부분이야. 자, 봐봐. 달이 공전하는 속도는 360도, 지구 주변을 360도를 돌 동안 27.3일이 걸리거든. 자, 달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7.3일이 걸릴 거야. 달이 이게 공전 속도가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 다시 시간으로 우리 하루당으로 환산해주면은 약 13도를 하루 동안 움직이게 되거든. 1일 동안 약 13도를 움직이게 된다. 달은 하루에 13도를 공전하게 될 것이다. 지구 주변을.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달의 공전에 의한 현상인데, 일단은 얘는 잡아. 북반구 기준으로 지구의 시간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 일단은 태양이 이쪽에 있고 지구가 북극성에서 바라본 거지. 북극 이야기야. 북극 쪽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가 공전을 할 건데, 자전을 할 건데, 자전하는 방향은 일단 반시계 방향이겠지?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야. 그러면 먼저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먼저 얘기할게. 자, 이 위치에 서 있을 때는 지금 현재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때 지구의 시간은 낮 12시가 되지. 자,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오라고 하지. 정오고 낮 12시. 낮 12시가 바로 이제 지금 현재의 시간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 이렇게 지평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쪽이 무슨 방향이냐면은 동쪽 방향이고 이쪽이 서쪽 방향이 될 것이다. 야,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동쪽, 사람이 서 있는 위치 기준으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공전 방향은,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얘가 이 위치까지 이렇게 오게 되잖아?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태양이 어디 쪽으로 갔어, 지금? 서쪽으로 진 그림이 되겠지? 자, 얘가 이렇게 서 있다가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버리면 태양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가 되냐면은 여기는 오후 6시가 되겠지. 오후 6시. 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초저녁이라고 한단 말이야. 초저녁, 오후 6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초저녁.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쪽이 동쪽이야. 계속 동쪽을 향해서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구는. 그리고 이때의 시간은 태양이 완전히 정반대편에 있지. 여기는 우리가 자정이라고 하고, 자정, 그 다음에 밤 12시가 되겠지. 여기는 밤 12시가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전을 잡고 해서 동쪽이고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때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직전이니까 여기는 어디가 되면 새벽이 됩니다. 새벽.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전 6시. 자, 오전 6시. 이런 식으로 지구의 그 자전에 따라서 시간적 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자전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자전할 것이고, 그럼 그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6시간 걸렸어. 6시간.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데도 6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6시간. 자, 이렇게 각각 지구가 총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를 회전하는, 자, 여기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도 회전했지? 이렇게 90도 회전될 때는 6시간이 지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시간이 이 위치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이렇게 넘어올 때는 6시간이 지나 있다. 이렇게 해서 태양의 위치에 따른 시간 관계를 볼 수 있겠지. 자,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달의 운동을 따질 거야. 자, 그러면 달의 공전에 의한 현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위치의 변화와 뜨고 지는 시각의 변화가 달의 첫 번째 공전에 의한 현상인데, 먼저, 자, 달은
하루 동안에 13도를 움직인다고 했어. 공전을 한다고 했었지. 그리고 실제로 지구는 하루 동안 자전을 한 바퀴 하겠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날이야. 첫날에 지금 달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할 건데 첫날 달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 지금. 그리고 둘째 날이잖아. 2일이 되면은 둘째 날이 되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왔지. 자,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동안 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만큼 움직이겠지. 몇 도 움직여야 돼? 하루 동안에 13도로 움직이니까 여기는 13도, 이 각도는 13도가 될 거야. 13도. 그치? 자, 첫날 달의 위치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태양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하루가 지나니까 그 달이 없단 말이야. 이 달이. 그러면 얼마나 움직였냐면 13도를 더 움직였어. 그치? 지구 한 바퀴 도는 동안,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달은 13도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달이 없고 13도를 더 가야지 그 달을 볼 수 있겠지. 맞지? 같은 위치로 따진다면은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그 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야. 13도를 더 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시간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구의 그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 그치? 15도를 1시간 동안 돌아야 되는데 13도를 더 가야지 그 달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구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야.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달이 13도를 더 공전을 했기 때문에 지구는 13도만큼을 더 가야지 그 달을 뜨든지 지든지 그 관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1시간에 15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13도를 더 가려면 몇 분을 더 가야 되냐면 50분을 더 자전해야지 그 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 원래 위치에 비해서. 원래 위치가 첫날에 여기였으면은 달이 이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지구도 그만큼 움직여야지 똑같은 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50분의 시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달은 있잖아. 매일매일 왜냐면 얘가 하루가 더 지나면 13도 더 가 있겠지. 그럼 50분만큼 더 가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달은 50분씩 늦게 뜨고 늦게 진다라고 얘기했어. 늦게 진다. 자, 달은 매일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늦게 진다는 거야. 자, 만약에 어느 특정한 시간을 좀 고정해 준다고 하면은, 자, 만약에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까 시간 관계 기억나지?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는 지금 이 그림이 되겠지? 이 그림. 그러니까 몇 시가 되는 거야? 여기는 오후 6시가 되겠지? 자,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할게, 이제부터. 오후 6시. 태양이 서쪽 지평선으로 졌을 때. 자, 태양이 여기 서쪽 지평선으로 져가지고 오후 6시가 됐을 때 시간을 고정해 주는 거야. 오후 6시에 첫날엔 달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에 위치했어. 이렇게 태양과 같이 졌단 말이야. 왜냐면은 여기에 태양이 지면서 달도 같이 져버렸잖아. 그치?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똑같이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그 달이 어디 와 있어?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여기. 자, 이게 1일이 지났을 때야. 첫날이 지났을 때는 조금만 내릴게. 자, 첫날이 지났을 때는 달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몇 도 움직였다고? 13도 움직였다고. 그래서 똑같이 오후 6시가 됐을 때 달은 여기 와 있어. 됐지? 자, 그럼 지는 시각을 기준으로 해보자. 지는 시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첫날 달은 오후 6시에 졌지. 물론 관측이 안 되겠지. 태양이랑 같이 움직여서 졌으니까. 첫날 달은 여기가 이제 2일이 되겠네. 여기가 2일, 여기가 첫날 1일 이렇게 되겠지. 자, 첫날 어떤 기준 일로부터 첫날 달이 오후 6시에 졌다면은 그 다음 날은 몇 시간 얼마 있다 지는 거야? 그래, 50분 있다 더 지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게 각도가 13도. 그러니까 얘가 13도를 더 왔기 때문에 지구는 13도를 더 공전해야 돼. 더 자전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 간격 차이가 얼마다? 50분 간격 차이가 날 것이다.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날 달은 50분 있다 지게 돼. 6시 50분에 지겠지. 자, 그리고 같은 원리로 또 지구가 한 바퀴를 또 자전해 오면은 달은 또 3일째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겠지. 이렇게 와 있으면은 3일째가 딱 지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50분에 50분을 더 갔지. 그러니까 약 100분 늦게 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첫날에 달은 오후 6시에 졌다면은 두 번째 날은
오후 6시 50분에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날에는 오후 6시 50분에 50분을 더하니까 7시 40분에 지겠지.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50분의 간격은 13도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50분씩 늦게 뜨고 늦게 진다는 거야. 아니, 늦게 진다는 얘기는 늦게 떴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달의 운동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먼저.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첫날이 이런 모양이었다면 둘째 날 이 위치였다면 둘째 날 이 위치, 셋째 날 갈수록 달이 점점 올라가서, 자, 한 3, 4일 정도가 되면은 달이 요렇게까지 오게 돼. 3, 4일 정도. 여기가 3일에서 한 4일이 지났을 때 좀 대략적으로 조금 이거 시간 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여기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걸리냐면 7일 정도 걸려. 7일에서 8일 정도.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반대편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여기까지는 15일이 걸려. 자, 실제로는 달이 공전하는데 속도가 27.3일, 360도를 도는데 27.3일인데 우리 지구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더 돌거든? 조금 더. 29.5일에 걸려. 그 관계는 다음 그림에서 보겠는데, 일단 15일 해서 이 다음까지 오는데 다시 15일이 걸려서 약 29.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일단 실제로 달은 공전 속도가 13도, 하루에 13도씩 해서 27.3일인데 그동안 지구가 또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의해서 실제로 공전하는 그 주기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15일에서 약 29.5일 정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달이 서쪽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15일에 걸쳐서 반대편까지 이동하는 거야. 이게 뭐야? 달의 공전에 의해서 달은 서에서 동쪽으로 반시계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게 달의 공전에 의한 현상이야. 자, 위치가 변하고 있어. 매일매일 같은 시각 오후 6시에 달을 관측하게 되면은 첫날엔 여기 있었지만 둘째 날 여기, 셋째 날 여기, 7일째는 여기 와 있고, 15일 때는 똑같이 오후 6시에 태양이 졌는데 달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단 말이야. 15일 뒤에는. 자, 15일 전에는 어땠어? 태양이 지면서 달도 같이 져버렸거든? 근데 똑같이 시간이 매일매일 지나서 15일이 지나고 나면은 태양이 질 때 달은 여기서 떠올라. 동쪽에서 떠오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달의 뜨고 지는 시각도 변하고 위치 자체도 변한다고. 태양의 그 고정을 해놓고 시간 관계를 봤을 때는 달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이렇게 15일이 지났을 때는 반대편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이후는 오후 6시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달이 안 올라오는, 그러니까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냐면은 동쪽을 봐야 돼. 해가 뜨기 전으로 봐야 돼. 시간을 뒤집어서 오후 6시에 졌어, 태양이 떠올라. 그럼 이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태양이 좀 시간이 더 지나면 태양이 뜨기 전에. 자, 근데 이 그림은 생략을 할게.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좀 이 그림이니까 달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달의 공전 때문에. 자, 그리고 그때 하루하루의 간격은 13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분의 시간 간격으로 늦게 뜨고 늦게 지게 된다는 거. 이런 관계를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다시 이 그림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는데, 두 번째 보는 게 달의 위상 변화. 자, 위상이라는 거는 달의 모양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요 관계를 이제 다 A, B, C, D, E, F로 나눠가지고 볼 건데,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거야, 지금 태양빛이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지. 태양빛을 반사시켜줘야 돼.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달이 빛나는 부분은 태양이 있는 면을 향한 쪽이야. 이쪽이 실제로 달이, 다시. 자, 실제로 달은, 요렇게 태양이 있는 면이 이렇게 빛나고 있을 거라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태양이 향한 면이 빛이 나고 있겠고, 빛이 반사되고 있겠고, 여기도 빛이 이렇게 반사. 자, 여기도 반 나눠서 이렇게 빛이 반사되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빛이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달은 태양이 있는 면을 항상 비추게 돼 있어. 태양이 있는 면. 달의 모양을 볼 때는 달이 빛나고 있는 모양은 항상 그쪽에 태양이 있다는 뜻이야. 요렇게 좀 기억을 해줍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달이
태양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빛을 항상 오른쪽으로만 반사를 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북극이 되겠고 계속해서 자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지구는 그런 사이에 달은 공전을 할 건데 공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됐지? 이제 이게 첫 번째 달이 빛나는 면, 태양이 있는 면을 향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A 위치를 먼저 볼게요. A 위치. 자, A 위치에는 지금 이게 첫날, 아까 내가 기준을 첫날로 잡았지? 여기를 첫날로 잡을 거야. 지구가 달이 여기 있을 때 기준 날을 첫날 1일로 잡을 거야. 1일로. 자, 1일로 잡았을 때 이때는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겠지? 자, 태양과 같이 뜨고 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측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자, 이 기준일 첫 번째 날에는 달을 관측할 수 없는 날이야. 왜냐면 태양과 같이 뜨고 같이 지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으면 낮이기 때문에 달을 당연히 볼 수 없겠지. 그래서 이때 이 위치의 이 모양을 우리가 삭이라고 할 거야. 삭. 그래서 자, 이때는 삭이라는 말을 써서 달이 뜨지 않는 시기야. 자, 그러면 삭의 위치에 있게 되면은 태양이 졌을 때 달도 같이 져버린다. 근데 그 달은 당연히 볼 수 없다. 관측이 불가능한 시기야. 삭의 위치에선. 자, 이해가지?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며칠이 좀 더 지나가지고 얘가 얼마나 지났냐면은 한 3, 4일 정도 지났을 거야. 3, 4일 정도 지났을 때는 달이 이 위치에 오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모양을 초승달이라고 얘기해요. 초승달.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자. 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면을 볼 수 있어. 달이. 여기. 이렇게. 달이 빛나는 면은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지. 달이 빛나는 면 오른쪽 반이 빛나고 있어. 현재 이 달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관측 가능한 모습은 오른쪽 끝부분이 살짝 보이겠지. 그치? 자, 다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은 지구에서 쳐다본다면은 오른쪽만 빛나는 걸로 보일 거라고. 왜? 태양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상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반만 빛나고 있어. 오른쪽 반이 빛나는 상황에서 이 끝이 살짝 걸쳐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에서 달이 오른쪽 모양만 보일 거라고. 그래서 이 초승 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른쪽이 빛나는 요 달의 모양이 보일 거라고. 우리 많이 본다. 이걸 초승달이라고 하죠. 초승달. 그치? 자, B 위치에 오게 되면은 초승달이 보일 건데, 자, 태양이 졌을 때, 오후 6시에 서쪽 하늘로 태양이 졌을 때, 그 달은 지금 이렇게 오른쪽이 빛나는 모양. 자, 태양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빛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태양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빛나는, 살짝 빛나는, 초승달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위치는 어떻게? 여기서 요만큼. 됐지? 자, 이게 대충 3, 4일 지나면은 약 한 45도 정도 각도가 될 거야. 그치? 45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 여기 이제 각도가 여기까지가 이제 45도 정도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여기에 딱 태양이 졌을 때 오후 6시에 달이 초승달이 딱 나타났어. 여기서. 그럼 얘는 앞으로 일주운동에서 지겠지. 그럼 몇 시간 볼 수 있어? 얘는 3시간 정도 관측 가능한 거야. 지금 현재 초승달은, 초승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 이 초승의 위치에는, 자, 얘 초승이지? 초승의 위치에는 딱 정해져 있어. 자, 무조건 서쪽 하늘만 봐야 돼. 동쪽에선 보이지 않아, 초승은. 자, 얘는 있잖아. 서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 서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 그 다음에 해가 지자마자 관측 가능. 서쪽 하늘에서 초저녁에만 관측이 된다. 이게 초승달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초승은 무조건 서쪽 하늘의 초저녁이야. 초승을 동쪽이나 새벽이나 한밤중에는 절대로 볼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항상 그림이 나올 때 초승달, 오른쪽이 빛나는 초승달 모양이 나왔다. 그럼 그쪽은 무조건 서쪽 하늘이 될 거고 무조건 해가 진 다음이야, 바로. 해가 진 직후. 알겠니? 초승달의 특징이야, 이거는. 자, B 위치에 와 있을 때 초승의 모양이 보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한 7일 정도 걸린다 했어. 7일에서 한 8일 정도 걸리면은 이때는 자, 지구에서 쳐다봤을 때 오른쪽 전체가 다 빛나겠지? 오른쪽 전체가 지구에서 바라본 모습은 여기 이제 지구가 보는 모양은 여기까지 될 거야. 이렇게 볼 거야. 근데 빛이 나는 건 오른쪽. 그래서 자, 이때 그 달의 모양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른쪽이 빛나고 있는 달, 상현달이라고 얘기할 거야. 상현. 됐어? 자, C 위치를 좀 볼게. 여기 이제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졌을 때, 자, 태양이 졌을 때 계속, 태양이 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계속 하고 있어. 그럼 달이 여기까지 왔지? 7일 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달이 여기까지 왔어. 자, 이거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그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이 각도나 이런 관계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될 거야. 방향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반시계, 그 다음 날짜도, 시간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C 위치에 오게 되면 태양이 졌을 때 오후 6시에 달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 남쪽 하늘 정가운데 이렇게 오른쪽이 빛나는 모양의 상현달이 여기 떠 있을 겁니다. 상현달. 자, 상현달은 앞으로 얼마나 볼 수 있어? 이렇게 질 때까지. 그지? 상현달은 일주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질 거야. 그럼 최대 관측 가능 시간은 6시간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게 상현달의 관측 가능 시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를 보게 되면은 D는 지금 완전히 이 중간 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중간 거는 상형보다 조금 더 빛나는 달 모양이 보일 거지. 그래서 D에 오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는, 자, 태양의 정반대 한밤중이 될 거야. 한밤중. 그리고 요 사람의 오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자, 15일 지나면 여기 동쪽에서 떠오르는 모양 나온다 그랬지.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전체 달이 빛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름달이라고 하지. 보름달 또는 얘를 갖다가 망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망. 보름달이라고도 하고 망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시간은 얼마 지났냐면 약 15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렇게.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시간 고정 오후 6시에 태양 졌을 때 보름달은 여기서 떠오르겠지. 이제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태양이 딱 지는 순간에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떠오르겠지. 자, 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밤중 내내 관측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질 때까지. 자, 동쪽에서 떠서 남쪽 지나 서쪽으로 질 때까지 계속해서 12시간 동안 관측 가능하다. 보름달은. 이렇게 봐줄 수 있겠지. 자, 이게 보름의 위치. 자, D의 위치여서 D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E, F는 이 위치에서는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측자를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돌려줄게.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얘의 위치와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태양은, 자, 여기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쪽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서쪽이고 얘가 동쪽이지. 서쪽에 졌을 때, 태양을 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번엔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 돼버려.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지. 자, 이 F 위치부터는 태양이 뜨기 전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자, 이제 시간이 언제로 바뀐다? 오전 6시가 되는 거야. 오전 6시. 됐어? 태양이 뜨기 전이니까 이제부터 시간 관계는 오전 6시가 될 것이다. 오전 6시.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때 이 위치에 있는 달은, 자, 얘가 바라본 시점에서 어디가 빛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오른쪽이 빛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왼쪽이 빛나고 있어. 자, 바라보는 달의 모양은 여기를 볼 수 있을 건데 얘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왼쪽 면이 빛나고 있지. 그러니까 왼쪽 반이 빛나는 모양인 요런 달 모양이 나올 것이고, 시간은 뭐 대충 한 20한 2일 정도 지났겠지. 20한 2일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이때 이 달의 모양은 우리가 하얀달이라고 하는 거지. 하얀달. 자, 모양은 왼쪽이 빛나는 모양. 이렇게 왼쪽이 빛나는 모양이 될 것이다. 자, 됐지? 상현달 모양이, 상현달이었구나. 상현달 모양까지. 이런 식으로. 보름달 모양을 안 그렸구나. 보름달은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해가지? 자, 이것도 봐봐. 여기서 하얀달 딱 그렸잖아.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는 면이 빛나는 거야. 하얀달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하얀달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달의 왼쪽 면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 이렇게 봐줄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왼쪽 면에, 달의 왼쪽 면에 이쪽에 태양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하얀달 같은 경우는 이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후는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해가 뜨기 전에 볼 수 있는 거야. 해가 뜨기 전에. 이만큼 볼 수 있어. 6시간 볼 수 있어. 6시간. 90도 간격이니까. 자, 다시. 야, 하얀달이 이렇게 지고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니까 이제 하얀달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언제 볼 수 있어? 태양이 뜨기 전에. 하얀달은 태양이 뜨기 전에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F 위치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같은 원리로 봤을 때 왼쪽이 살짝 빛나게 있을 거야. 왼쪽이 전체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도 오전 6시에 달이 어디 있을 거냐면은 왼쪽이 살짝 빛난 채로 이렇게 있을 거야. 한 45도 정도로. 이 각도가 45도 마찬가지로 45도 각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을 거라고. 이만큼 볼 수 있어. 이만큼. 얘도 최대 볼 수 있는 시간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태양이 뜨면은 이 초승달은 볼 수 없겠지. 자, 초승달이 아니라 금음달이지. 얘는 지금 내가 말을 잘못했지. 금음달. 이 모양은 금음이라고 얘기할 거야. 금음. 자, 그래서 F 위치 오게 되면은 왼쪽이 살짝 빛나는 모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명칭은 금음달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금음달은 무조건 해가 뜨기 전에 볼 수 있어. 금음달은 왼쪽이 빛나고 있잖아. 왼쪽이 빛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그림상에 태양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 달의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태양이 뜨기 전, 자, 얘는 태양이 뜨기 전이니까 새벽에 동쪽 하늘만 볼 수 있겠지.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기 전 새벽에만 우리는 금음달을 관측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3시간 관측할 수 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한 내용이 달에 대한 운동이야. 자, 조금 복잡하지. 자, 이게 복잡한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도 하고 있는데 그때 달이 또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 주변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 나타날 건데,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시간 자체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때 달의 위치만 계속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 지금 복잡하게 지금 그림을 그렸던 게 세 가지가 있었지. 달의 위치 변화, 뜨고 지는 시각 변화, 그 다음에 달의 모양 변화까지. 그 다음에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관측 가능 시각까지 얘기했어. 해가 뜨면 달은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sak에서 초승 상현으로 갈 때는 해가 진 다음에 볼 수 있지만, 이 망을 넘어가 보름달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뒤집어져서 해가 뜨기 전에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위치를 그려보면, 자, A 위치 됐지. A sak이야. sak. 이때는 볼 수 없는 위치.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중에 한 번은 달을 아예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달을 아예 관측 불가능한 하루가 생길 거고, sak으로부터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지나면은 초승의 모양이 될 것이다. 근데 초승은 특징적으로 서쪽 하늘에서 초저녁에만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시간이 좀 더 지나 7일쯤 됐을 때는 오른쪽이 빛나는 상현이고, 얘는 일조운동에 지게 되면서 6시간 관측할 수 있다. 물론 상현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도 떠 있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되는 거야. 낮이니까. 자, 그리고 태양이 졌을 때 보름 망의 위치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보름달은 해가 진 직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밤중 내내 관측할 수 있어. 보름달은 관측하는 시간이 제일 길다. 그 다음에 이 위치까지 오게 되면은 하얀 달, 왼쪽이 빛나는 달이니까, 왼쪽이 빛난다는 얘기는 태양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남쪽 바라봤을 때 왼쪽은 항상 뭐였어? 동쪽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야. 6시간. 자, 그 다음에 여기 F 위치에 오게 되면은 금음달인데, 금음달은 동쪽 하늘에 새벽에 관측할 수 있다. 특징적인 거. 마찬가지로 달이 빛나는 쪽이 왼쪽 태양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달의 위상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해줘야 돼. 복잡하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 현상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주고, 여기서 이제 지금 다 같이 정리를 못한 게 뭐냐면은, 달의 그 항성월, 그 상막월, 왜 29.5일로 계산을 하냐, 지금 여기서.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 다시 15일이 간격으로, 실제로 달이 공전하는 그 주기는 27.3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날짜 계산은 지금 29일로 했단 말이야. 29.5일로 계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달에 의한 조석현상까지 정리 같이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합시다. 자, 지구와 달의 운동 이제 마지막 파트이고, 여기까지 달의 이제 나머지 것들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그 달의 자전 부분을 먼저 볼게. 달의 자전은 우리가 저번에 방금 배웠던 것처럼 이제 달의 공전에 대해서랑 이제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단 달의 자전은 방향이 서에서 동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나 달을 배웠을 때 자전 방향은 전부 다 서에서 동이었지.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인 거고. 자, 그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마찬가지로 반시계, 계속해서 그냥 서에서 동은 반시계 방향이다. 같이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속도가 달의 자전 속도는 달의 공전 속도와도 같아. 그래서 달의 공전 속도 앞서 배웠던 것처럼 몇 도였냐면은 13도로 움직이지. 하루 동안에. 자, 달의 공전 속도는 하루 동안 13도, 360도를 도는데 27.3일이 걸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360도를 도는 데는 27.3일이 걸린다.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달은
결과적으로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동주기 자전이라는 걸 하는 거야. 동주기 자전. 이건 이제 뭐냐,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전하는 속도와 공전하는 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 항상 우리는 달의 한쪽 면밖에 못 보게 돼. 자, 우리가 전체로 볼 수 있는 달의 면적은 최대 60% 정도밖에 못 본대. 그 뒷면은 아예 지구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달의 자전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고, 자, 앞서 공전을 얘기했을 때 그 달이 실제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7.3일이라고 했는데 날짜 계산은 29.5일로 한다 그랬지. 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먼저 할게. 자, 달의 실제 공전 주기는 얼마였냐면은 27.3일이지. 이건 실제로 달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자,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항성월이라고 하는 거야. 달이 실제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야. 항성월. 자, 이 항성월은 뭐냐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별에 대한 상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27.3일이 실제 공전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사에서 사구로 또는 망에서 망으로 가는 주기, 사에서 사 또는 망에서 망으로 가는 주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29.5일이 되는 거야. 29.5일.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삭, 망, 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삭에서 삭으로 또는 망에서 망으로 가는 그 달의 공전 주기를 상망월이라고 하고, 얘가 29.5일 있지.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음력, 달의 그 공전 주기를 가지고 보름에서 보름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음력으로 쓸 때는 29.5일을 쓰게 된다는 거지.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자, 봐봐. 일단 여기 태양이지. 태양이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구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겠지. 달의 공전궤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날은 지금 상대적 위치로 봤을 때 달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은 보름달에 위치해 있지. 그치? 망에 위치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위치가 망이다. 망. 그렇게 해서 달이 이걸 실제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7.3일이야. 근데 문제는, 자, 27.3일 동안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할 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요 위치까지 움직인다고. 이렇게 27.3일 동안. 그러면 달은 실제로 한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어디에 오게 되냐면 여기에 오게 되겠지. 여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실제로 달은 한 바퀴를 돌았어. 27.3일을 돌았는데 그동안 지구가 공전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는 망이 아니지. 그치? 자, 그림상으로 보이지? 자, 이때는 달이 한 바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위치 그대로 돌아왔어. 근데 망이 아니야. 망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태양, 지구, 달 순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망이 되잖아. 그치? 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달이 여기 위치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요렇게 이 시간 타임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거냐면 27.3일의 간격이라는 거지. 실제로 달이 한 바퀴 돌아서 제 위치로 왔을 때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망에서 다시 한번 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는 와야지 다시 한번 망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간격 있지? 요 간격이 바로 29.5일이 되는 거야. 2.2일을 더 가야 돼. 2.2일을 더 가서 다시 한번 망이 되는, 자, 망에서 망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9.5일. 자, 이거를 삭망월이라고 한다. 요렇게. 자, 요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이 이유는 알겠지? 왜 그럴까?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 또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위치 변화에 따라서 망에서 망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 공전 주기보다는 2.2일이 더 길다. 그래서 29.5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일식과 월식인데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일단은 일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태양, 그 다음에 달, 그리고 지구 순으로 일직선으로 배열되는 경우를 우리는 일식이라 그래. 일식. 자, 일식 같은 경우는 태양이 있고 지구까지 태양빛이 도달하는데 그 사이에 달이 들어가서 그림자를 만들어 버려. 자, 그래서 그림자를 좀 그림을 그려보면 태양에 이제 뭐 출발하는 빛이 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가려지게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려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 관계는 자세하게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실제로 완전하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야. 여기 부분이. 내가 이제 노란색으로 빗금을 친 부분 있지?
요 부분이 실제로 달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에서 그림자가 가려지는 곳이 요 위치가 될 거야. 그래서 자, 계기일식은 몇 가지, 일식 같은 경우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일단은 달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림자를 작게 만들어서 지구에서도 특정한 부위, 적도 부근, 특정한 부위에서만 관측이 가능한다. 계기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일식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기일식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자, 달이 만드는 그림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최대한 8분 정도밖에는 일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굉장히 짧아. 자, 그리고 또 이제 가려지는 부분을 보면은 태양에서 여기다 그림 하나 그릴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달이 지금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져.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태양의 오른쪽부터 그림자를 만들어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일식에 대한 특징이야. 그리고 자, 월식은 뭐냐면 월식은 거꾸로 이 위치는 달의 그 위치는 우리 사기라고 하면 되겠지. 사기 위치로 오게 됐을 때 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월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태양과 이번엔 지구, 그 다음에 달 순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거야. 자, 아까 일식은 달의 그림자에서 달의 그림자를 통해서 태양이 가려진 거지. 이번에는 지구의 그림자를 통해서 달이 가려지는 거야. 그러면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 그 다음에 여기 달 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좀 표시해 보면 태양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가려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려지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이제 출발한 빛이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림이 잘못 그려졌지? 자, 이걸 좀 약간 지우고 다시 그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빛이 여기를 이렇게 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한 빛도 저 아랫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려질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여기 이 지구가 포함되는 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지구가 크기 때문에, 달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림자를 만드는 면적도 굉장히 넓게 된다. 그 다음에 달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해서 달이 여기로 들어와서 가려지는, 지구의 그림자에서 달이 가려지는 거다. 자, 이거는 우리 앞서 배웠던 거,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근 모양, 그거 했을 때도 월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 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가려지냐면, 일단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왼쪽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겠지.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달이 왼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 달의 왼쪽부터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부터 가려진다. 그 다음에 얘는 요 부분지, 이 부분, 태양의 반대편 부분은 전부 다 밤이야. 밤에는 모두 월식이 관측 가능해.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는 전부 다 월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구의 그림자가 크기 때문에 월식이 지속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 뭐 최대한 1시간 반 정도까지 길게는 월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특징을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일식과 월식은 지금 얘가 여기 사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뭐였냐면 망이었지, 망. 자, 망의 위치로 왔을 때 일식과 월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하나만 기억할게. 월식 때나 일식 때는 삭과 망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달에 뭐 삭도 한번 나타나고 망도 한번 나타나겠지. 근데 그때마다 일식과 월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달의 공전궤도면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 한 5도 정도의 그 각도 차이를 가지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식이 되는 게 아니고, 망이라 그래서 무조건 월식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참고로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식 월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석현상인데, 조석현상, 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 첫 번째로 만조와 간조가 있는데, 만조와 간조는 어떤 거냐면은 하루 중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만조가 되는 거야. 가장 높을 때 우리는 만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루 중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이때를 간조라고 한다. 그래서 자, 여기 육지고 바다를 봤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을 때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간조가 되고, 자,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쑥 들어왔을 때는 만조라고 한다. 그럼 먼저 자, 이 만조와 간조 차이를 조차라고 할 거야.
만조와 간조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할 거고, 뭐 당연히 그 들어오는 물을 우리 뭐라 그러니? 얘를 밀물이라고 하겠지, 밀물.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썰물이라고 하겠지. 이런 식의 그 밀물 썰물을 우리는 조류라고 한다. 조류. 자, 밀물과 썰물의 그 차이를 그 물의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있잖아. 여기다 그림을 봐.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자,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지구가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특히 바닷물들이 다 태양의 인력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끌려가고, 그때 달이 이쪽에 위치한다면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자, 달도 인력이 작용할 거야.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마찬가지로 물을 끌어당겨. 그래서 실제로 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달과 태양이 있는 면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태양 쪽으로 쏠렸을 때를 만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간조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만조, 여기가 간조, 그 다음에 여기가 만조 다시,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간조, 이런 식으로 보일 거라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봐봐. 지구가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만조, 간조, 만조가 하루에 2번씩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 만조와 간조의 주기는, 자, 만조와 간조의 주기는 얘는 1일 하루 주기로 2번씩, 하루에 2번씩 나타난다. 주기가 그럼 2번씩이다. 자, 만조, 간조가 지구 한 바퀴 도는 동안 2번씩 나타나게 돼. 그러면 만조부터 시작했으면 간조, 다시 만조 순으로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조와 간조의 주기는 하루에 2번씩 나타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리와 조금인데, 사리와 조금은 한 달 중이야. 얘는 이제 하루 중이었지. 하루 중이니까 하루를 주기로 했는데, 얘는 한 달 중이야. 한 달 중에 조차 이 만조와 간조의 그 높이 차가 가장 클 때,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하는데, 가장 클 때가 사리라 그래. 가장 클 때는 우리 사리.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조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있잖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 이 그림에다 바로 그림을 그릴게. 달이 여기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까지 올 수 있겠고, 여기까지. 이거 한 달 주기야. 달이 한 바퀴 도는 동안. 그 다음에 여기 만조를 좀 지우고. 자, 달이 여기로 왔을 때도 있겠고, 자, 만조는 여기다 쓸게. 그 다음에 다시 이 밑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도 올 때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자, 태양과 달이 일직선으로 배열이 되잖아. 그러면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그치?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인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여기서 물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겠고, 마찬가지로 태양이 이쪽, 그 다음에 달이 이쪽, 망일 때겠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직선 배열이 되면서 태양과 달이 동시에 물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조차가 크게 나타난다.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물을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달이 여기나 여기 위치에 오게 되면은 태양과 달이 수직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약해져서 조차가 좀 작게 나타나는, 조금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자, 달이 만약에 여기 있어. 망이지, 망. 망의 위치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사리야, 조금이야? 이때는 사리. 자, 이때는 망일 때는 사리에 오게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자, 망 다음이 만약에 망 다음 뭐였지? 망 다음은 하연이야, 하연. 하연의 위치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조금. 달과 태양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사계 위치에 오게 되면은, 자, 사계 위치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사리가 나타나겠지? 사리. 이렇게 되어 있고, 삭 다음이 뭐냐면은 상현. 상현으로 오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한번 조금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자, 얘의 주기는 얼마야? 한 달 동안. 자, 얘는 한 달 동안이지? 1월. 한 달에 마찬가지로 2번씩 나타나게 돼. 달이, 이렇게 삭과 망으로 공전하는 29.5일의 주기를 가지고 돌 때, 사리 조금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런 조석주기 같은 경우는, 만조와 간조의 주기도 있고, 하루에 2번씩, 그 다음에 사리와 조금의 주기,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해서 조석주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봐주면 되겠지. 이거는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까지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구의 운동과 달의 운동을 정확하게 정리했고, 여기서 빠진 거는 하나밖에 없어. 그 달의 우리 특징, 달의 특징은 이제 충분히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아.